공식적으로. 네, 아무튼. 자, 프린트는 답 채점 이거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네, 그 프린트는 웬만하면 조금 거의 전체적으로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풀이를 해야 될 수 있어서 일단 진도를 좀 나가고 이 프린트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기본 교재 꺼내봅시다 우리. 괜찮아요. 반타작은 썼습니다. 잘해. 아니 어려워요. 여기 국정 문제들은 진짜 다 어려운 문제들이어서 네. 다시 하려고 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제 드디어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수학의 꽃 미분. 안 예쁜데. 근데 미분은 쉬워요. 적분이 좀. 난 적분이 싫어요. 네. 아무튼 미분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미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들은 되게 그냥 규칙처럼 차차차차 간단한 계산법, 미분법이 있지만 이제 그 미분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익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안 하고요. 정말 미분의 이제 개념들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이 미분 개수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이 미분 개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을 배워볼 겁니다. 거기 뭐라 이제 복잡하게 써있지만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심플하냐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 이거 책에서도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금 x제곱이라고 돼 있는 가장 기본 이차함수 포물선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포물선이 있고요. 포물선 위에 두 점을 A, B라고 찍어볼게요. 여기 위에 두 점을 하나는 A, 하나는 B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 두 점을 직선으로 곧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직선의 일부가 생기잖아요. 그쵸? 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바로 두 점 A, B를 연결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변화율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해서 일정한 만큼의 X가 변하는 동안 Y가 짝꿍이 되는 Y가 변하는 정도를 변화의 비율, 변화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그 두 점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거가 바로 기울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울기를 결국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막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 걸로 이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수학의 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x의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얘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은 기호를 씁니다. 이게 두 x값의 차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x의 차이분의 그때 이 x의 차이를 만드는 애들의 짝꿍 y들끼리의 차이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바로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기호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세모는 증분이란 뜻이에요. 증분이라고 하는데 증분, 증가한 분량 이런 의미죠.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량.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A의 좌표가 x1이라고 있고 B의 좌표가 x2라고 있으면 이 둘의 x 변화량이 x2-x1이잖아요. 이걸 x의 증분 세모 x, 읽을 때 델타 x라고 읽으시면 돼요. 델타 x. 그리고 이때 짝이 되는 y들 y1과 y2라고 하면 이 둘의 차이, 이 두 y 값의 차이 델타 y. 이것들의 이렇게 변화를 바로 그 차이분의 차이를 직접 변화로 계산하는 것이 평균 변화율이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대상 두 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fx로 써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x의 변화량 분의 이만큼을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A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이 차이를, 이 두 점 사이의 차이를 델타 X라고 하면 요 남은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짝이 되는 y는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a가 되고 얘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렇게 두 개 빼기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빼기 하면 델타 x만큼의 차이가 나는 x값 두 개에 대해서 델타 x만큼 차이가 나는 두 점 중에 하나를 a로 고정해서 요 델타 x로 표현을 해서 써본 거예요. 그러면 한 점은 a, 한 점은 a보다 델타 x만큼 큰 점. 그래서 두 y의 차이만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울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소단원의 제목과 똑같은 미분계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번에서 평균 변화율을 생뚱맞게 배우고 와가지고는 2번에 미분계수가 나오면 또 좀 애매하죠? 뭘까? 자, 미분계수는 1번과의 연관성을 만들어주자면 그 옆에 박스에도 돼 있지만 뭐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냐면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과 연관이 생기죠. 그죠? 둘 다 뭘?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서 변화율이 x 변화량, 즉 얼마만큼 x가 일정하게 변할 때 그때 짝이 되는 y가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평균 변화율은 기준이 되는 두 점을 주면 이 두 점을 이렇게 크게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서 요 x 차이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x가 변할 때 그냥 y 값의 절대적인 차이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사실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좀 곡선을 만들면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요만큼 A까지 변하는 동안 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파라지는 과정을 거치죠. 맞아요? 근데 시작과 끝만 보고 보자면 이렇게 둘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일정하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죠? 사실은 여기 이렇게 곡선에 따라서 한 여기쯤까지는 일정한 x가 변하는 동안 y가 변하는 게 좀 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x가 변해도 y가 훨씬 많이 변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A부터 B까지 이 델타 X의 차이를 만드는 두 점
사이의 변화는 일정하지 않아요. 물론 일정한 직선 같은 애들은 일정하겠지만 저렇게 곡선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아. 근데 그냥 처음과 끝의 변화로 그냥 가운데를 그 디테일한 변화들을 그냥 오차를 무시하고 구하는 게 그래서 여긴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중간에 사이사이의 디테일한 변화까지 다 고려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처음이었는데 끝이 이렇게 됐다면 대략 이렇게 이 정도로 변했을 거다 를 예측해보는 게 평균 변화율.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어. 나는 사이사이도 다 알고 싶은데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 말 그대로 어느 한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요 순간에는 요만큼의 기울기로 변하고 있잖아. 요 순간에는 이만큼의 기울기로 변하고 있잖아. 나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다 쪼개서. 그죠? 자, 그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분과 연속을 배워왔죠? 자, 거기에서 미분과 연속을 배워야 돼. 극한과 연속을 배워왔잖아요. 여기에 극한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변화율이기 때문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율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라고 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변화율을 구하고자 하는 두 점을 잡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점을 잡으면 사실 평균 변화율처럼 계산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게 싫어. 되게 가까운 이 정말 찰나에 변하는 애들, 거의 구분되지 않는 두 개를 잡아서 그 둘의 변화 순간순간을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A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야. 그래서 A와 B의 변화율이 델타 X고 A와 B의 Y 변화율이 델타 Y라고 했을 때 변화율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고 나서 이렇게 말고 정말 순간, 작은 순간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애를 잡지 말고 A에 엄청 가까운 애를 잡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A에 한없이 가깝지만 A는 아닌 A를 향해 가는 극한의 점 어느 하나를 잡아.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정말 작은 X와 정말 작은 Y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치 A 한 점의 순간에서의 기울기처럼 나올 거란 얘기라는 거지.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X 변화량분의 이 Y 변화량을 구하는데 이때 이 둘이 거의 A와 한 점인 것처럼, 즉 둘의 차이를 거의 뭐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0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A를 요 두 점 중에 한 점을 A에 한없이 가지고 가서 극한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 마치 A의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A인 거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A가 1이라면 1.00000001 이런 애를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 그 둘은 거의 A나 마찬가지인 애들이지만 사실 하나는 A고 하나는 A가 아닌 애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X 변화량과 그 사이에 Y 변화량을 잡아보면 이게 아무리 곡선이어도 그렇게 정말 한없이 A에 가까운 값으로 두 점을 잡아버리면 그냥 마치 A에 이렇게 정말 A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것처럼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결국은 그냥 A에서 기울기를 구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A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A에서 접하는. 그래서 이걸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이란 얘기는 어차피 기울기란 얘기고요. 평균 변화율은 시작과 끝점을 그냥 무조건 일직선으로 해서 정말 그때 생기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면 순간 변화율은 어느 한 점에 딱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간에 생기는 기울기 따라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두 점을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두 점을 잡는 거니까 x. 어차피 함수에서 y는 다 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를 조절해주면 y는 그것에 따라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x만 거의 그 차이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거의 0 차이가 나는 두 점의 y값은 그거에 맞춰서 계산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개념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를 0의 극한으로 보내는 개념.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괜찮아요. 원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반응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변화율. 그래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를 이제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한 점을 A로 이렇게 잡아. 근데 정말 A에 가까운 한 점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확대해서 보면 조금은 분리가 돼 있는 거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 A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얘네들의 Y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변화를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얘가 곡선인데 엄청 작은 부분을 자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을 그리나 곡선을 그리나 거의 같은 기울기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치 그냥 요 점에 있을 때의 기울기처럼 구하는 게 순간 변화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값, 둘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그때 x의 변화율이 0에 가까이 되는, 그죠? 극한으로의 계산을 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한다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미분 계수는 극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요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극한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투는 별 단어 없어요. 이거 미분 배우잖아요. 여기서 그럼 미분을 배우죠. 그럼 사실 그 뒤에는 다 미분 그냥 계산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미분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미분법 자체는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 미분 이렇게 하는 거야는 지금 가르쳐줘도 친구들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그런 미분법을 이용해서 식들을 계산하는 것 위주라서 사실 뒤에 단원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적분 하나 남는 거예요. 수투에서 개념으로는. 근데 이 미분과 극한의 이 개념으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한과 연속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미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미분 계수는 결국 극한 계산이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f 다시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분의 시작이죠. 즉 주어진 함수가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미분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를 계산하는데 이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값과 동일하면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됐어요? 그럼 보기를 좀 풀어볼게요. 보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네. 보기 1이 나와요. 자, 보기 1번. x의 값이 1부터 4까지 변한다. 그럼 보기 1번에서 기본 조건으로 x는 1에서 4까지 변하는 중. 따라서 지금 이 조건에서의 델타 x는 무조건 3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평균 변화율은 주어진 두 점의 시작과 끝을 그지?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2x 플러스 1이다.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려도 뭐 여기를 지나면서 1일 땐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요. 자, x가 1일 때는 뭐 이쯤이라고 잡아봅시다. x가 1일 때. 그럼 식에 넣어보면 y가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3이겠고 그 다음에 4일 때를 뭐 대략 넣어보면 4, 2, 8, 9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그럼 여기는 1일 때 여기는 4일 때니까 평균 변화율은 1부터 4까지 변한다 그러면 시작은 x가 1일 때고 끝점은 x가 4일 때겠죠? 따라서 x의 변화량 3분의 그때 y의 변화량 3부터 9까지 이 둘의 차이를 구하시면 6, 즉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직선 위에 두 점의 기울기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2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쉬워요. 자, 얘는 꼭 꼭지점 이런 거 다 맞춰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그려보시면 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딱 봐도 꼭지점 여기는 x가 2겠네요. 정확한 좌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1부터 4까지라고 할 때 x가 1인 자리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x가 4인 자리는 뭐 여기쯤 있겠네. 여기가 x가 1인 자리, 여기가 x가 4인 자리. 그럼 평균 변화율은 x의 시작값과 끝값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1과 4의 변화율 3분의 그때 y의 변화율. 자, 주어진 함수에 4를 넣으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둘의 차이 이렇게 하시면 3분의 3이 되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평균 변화율은 정의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정의 그대로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네, 정의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그래프는 루트 x. 오케이. 무리함수 중에서 제일 심플한 루트 x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0,0을 꼭지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1,1을 잡아보면
대략 이쯤. 여기가 x가 1. 1일 때 y도 1이겠죠? 그 다음에 x가 4. x가 4는 뭐 한 2쯤 대략 잡는다 치면 그때 y는 뭐 2가 나오겠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x의 변화율 3분의 그때 y의 변화량 2 빼기 1 하시면 3분의 1 바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정의 그대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그 두 개를 시작값 끝값으로 해서 네,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보기 2는 x제곱 플러스 2x에 이거를 구간 a에서 a 플러스 2까지인데 자 이렇게 네모난 박스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네모난 박스. 닫힌 구간. 닫힌 구간 등호 포함 안 포함? 포함. 포함 그렇지. 따라서 지금 a부터 a 플러스 2까지란 얘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쵸? 근데 a와 a 플러스 2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 소용이 없겠네. 그럼 그냥 정의대로 해볼까?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하는데 이때 변화량은 주어진 구간의 시작값과 끝값을 그죠? 하가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 x의 변화량은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때 y의 변화량은 주어진 x값들을 함수에 넣고 계산했을 때, 즉 a 플러스 2를 넣고 계산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a를 넣고 계산하면 a 제곱 플러스 2a인데 빼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는 딱 해도 a가 지워져서 2가 남고요. 나머지 정리해보면 오 그래요? 오 대단한데?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 6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넘겨서 계산하시면 4a 플러스 8이 12가 돼야 하므로 a는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산이 훌륭한데? 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쉬워요. 네, 평균 변화율은 주어진 두 점이 있으면 그냥 걔네 둘끼리 x 차이, y 차이 딱 더하면 되니까. 네. 자, 그런데 순간 변화율도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애를 소개받을 때는 그 개념이 뭐야? 싶을 수 있지만 일단은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든 만나서 그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려면. 이건 시간에 좀 도움을 받도록 하고 일단은 그래도 정의가 분명한 아이니까 일단은 아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정의대로 매뉴얼이 분명하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 일단 하면 그래도 실수는 안 하잖아요. 최대한 네 정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분모에는 델타 x 그 다음에 분자에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델타 x를 0에 가까이 하니까 x값이 a, 스몰 a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 a에서의 미분 계수 이렇게. 쌤 근데 저기 저 F A 어디는 어떻게? 쟤는 y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y를 실제 x 값을 이렇게 함수에 넣은 형태로 쓴 거지. 네. 됐죠? 오케이. 자,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게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지금 다음 함수들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그럼 지금 보기 3에서는 기준인 a를 1로 준 거예요.
그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자 1과 1에 엄청 가까운 점 하나를 잡아서 마치 1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요 A 자리에는 1을 대입해서 구해보자. 그러면 거기 주어진 식들에 대해서 다 우리 문제에서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1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근데 델타 x를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거를 자 1번에 적용한다. 그러면 1번에서는 fx를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자에 쓰는 f의 식을 쓸 때 구체적으로 이 마이너스 x 제곱에 대입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딴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씁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써요. 그냥 x 차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근데 f의 식은 요거 마이너스 x 제곱을 쓰자라고 했으니 f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형태를 여기다가 적용해보면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을 대입한 건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할 테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를 계산하면 얘가 0으로 가버리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분자를 풀어서 식을 먼저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정리해보시면 델타 x는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하시면 돼요. 그럼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델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얘네들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분의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풀마이 1이 사라지고요. 남은 식에서 델타 x가 모두 인수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우고 나면 최종식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2 따라서 델타 x에 0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즉 fx는 마이너스 x제곱의 함수식을 가지는 식에서는 1에서의 미분계수 1에서의 순간변화율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인 거죠. 결국 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이 값을 1에서의 순간변화율 함수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걸 여기 대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저걸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이거를 좋아하는 애야. 그래,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를 소개받았는데 얘를 잘 몰라 아직. 근데 친구가 팁을 준 거야. 얘는 무조건 와플을 좋아해. 그럼 어딜 가야 돼? 그렇지.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애야. 이걸 무조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 쟤를 잘 모르겠지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기호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지? 파악하기가 쉽죠. 내가 안 친해지고 싶어. 그럴 수 있지. 나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야. 우리의 관계에서는. 선생님 친구가 대학교 때 이제 선생님 친구가 사는 동네에 대학 후배가 놀러러 온 거야. 그래서 선배 여기 뭐 시내에 와플 맛있는 집 있어요?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한 거지. 내 친구가 남자인데 후배는 여자고 내 친구가 거기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후배가 갔더니 그거 있잖아 1,000원짜리 이쪽에 딸기잼 이쪽에 생크림 발라주는 와플. 네 그랬다는
나는 당연히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세상의 와플은 그거 하나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 교육이 필요해. 그쵸? 교육이 필요해요. 모르는 건 어떡해. 네. 자,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요거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보기 문제에서는 요 형태를 만들어서 계속 하시면 되는데 이 f의 식을 주어지는 식으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x가 들어있던 자리에 1 플러스 델타 x를 넣으면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델타 x의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을 넣고 계산하면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네. 숫자 계산되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할 때 역시나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풀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풀어서 인수분해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 자, 얘를 델타 x 플러스 1로 묶어볼게요. 여기 두 개를. 그러면 그 어차피 그래도 풀어야 되는구나.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번거롭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풀기가 번거로우니 델타 x 플러스 1을 잠시 이런 걸로 치환할까요?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데 x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 그게 그거구나. 계산짓을 했네. 바보. 그냥 풀어요. 나는 쉽게 되는 게 있을 줄 알았네. 자, 세제곱 공식 그냥 쓰시면 1 플러스 3델타 x 3델타 x 제곱 델타 x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 그러면 정리할 때 일단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 플러스 1이 사라지죠. 그래서 상수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어차피 다 델타 x에 대한 항들이니까 델타 x 다 나눠버리면 됩니다. 델타 x, 델타 x, 델타 x, 델타 x 여기는 제곱 남고 여기 델타 x 이렇게 남으면 3 플러스 3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를 하시면 이제 그나마 남은 이 두 개의 델타 x는 다 0이 되니까 3 플러스 1 해서 그렇지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4번 두 개 남았는데요. 순간 변화율을 좀 다르게 하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 점과 아주 가까운 한 점, 그러니까 두 점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마치 여기에서 붙어있는 그치?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니까 남은 한 점을 이 A를 향해서 X가 A인 자리를 향해서 한없씩 가까이 가져가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만약에 얘는 어차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기준으로 정해진 값을 쓰시고 이 기준의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오는 얘는 뭐가 될지 모르죠. 안 정해져 있는 애잖아. 얘는 그냥 임의의 x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쓰면 순간 변화율이 얘네 둘의 x 변화율, y 변화율을 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x끼리의 차이를 써보면 임의의 x와 정해져 있는 기준 사이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때 y 값은 그럼 모르는 값이지만 얘를 함수에 넣었을 때의 값과 정해져 있는 a를 함수에 넣었을 때의 값이 각각의 y가 되고 역시 그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순간 변화율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x를 어디에 한없씩? a에 한없씩 가까이 보내면 된다. 따라서 x를 a로 이렇게 한없씩 가까이 보내는 이런 형태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fx를 풀고 그 x분의 이걸로 나타내셔야 돼요. 네? 저기 fx를 그렇죠. 그래서 fx의 구체적인 식이 주어지면
fx와 그 다음에 fx에 a를 대입했을 때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런데 요 둘의 차이를 델타 x라는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x와 a의 차이, 임의의 x와 a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델타 x로 표현해 보면 임의의 x는 델타 x 플러스 a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에서 a를 빼서 나오는 델타 x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따라서 델타 x로 치환해서 써보면 방금까지 우리가 하던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델타 x 분의 x는 델타 x 플러스 a니까 f의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델타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이 다 같은 거고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둘 다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쓰셔든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의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된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남은 3번과 4번은 한번 저 임의의 x와 정해진 기준 a의 차이로 저렇게 델타 x로 안 표현하고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기 3번 fx는 x분의 1이다. 자, 그거를 요 위에 식처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기 3번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기준으로 정해진 얘가 지금 1인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쵸? 그러면 a의 식에는 다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임의의 x는 내가 지금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기준인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면 되고요. 1에 한없이 가까운 점이 되고요. x와 기준인 1 사이의 차이와 그 다음에 그 x를 넣은 함수값 x분의 1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델타 x와 어떤 뭐 두 개의 합으로 이렇게 함수에 넣어서 얘를 다시 정리하실 필요 없이 fx의 함수식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할 수 있죠. 자, 그럼 역시 분모가 0이 돼서 바로 극한 계산이 되지 않으니 분자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통분을 하시면 x에 1-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 두 개, 요거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x-1분의 이왕이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x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우리 이제 보기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기본 문제 아직 안 풀었다고. 소개받은 애가 되게 피곤한 애죠. 피곤한 스타일. 자, 루트 x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요거 fx식 쓰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a로 갈 때 a가 아니죠? 우리는 기준이 1로 정해졌으니까 1로 갈 때 x-1분의 fx는 루트 x. 여기다 1 넣으면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가 등장하는 극한 계산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유리화. 유리화. 그렇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1이 되면서 얘네들이 합차한 거랑 얘가 통째로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은 x에 1을 넣고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보기 4번. 보기 4번까지 하고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하고 해볼게요.
보기 4번. 자, 보기 4번 보시면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런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간단한 기호로 써보면 f의 미분계수. 근데 기준이 a. 이게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a의 값을 구해보자 해봅시다. 자, 식은 델타 x를 쓰는 식과 그냥 fx 그대로 쓰는 식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fx 쓰는 거 해볼게요. 자, a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두 점을 잡을 때 하나는 a를 잡고 하나는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쵸? 점을 잡아야 하니 임의의 x를 기준인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극한을 보내준다. 그랬을 때 x와 기준 a 사이의 차이 분의 얘네들 두 개를 각각 함수값을 구했을 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고 그 다음에 a를 넣고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한 결과가 5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지금 당연히 이 상태로는 분모가 0이 돼서 계산이 안 되니까 분자를 정리해 줘야 되겠고요. 분자는 요렇게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a로 정리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거 분의 x 마이너스 a에 x가 a로 가는 극한. 그러면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분모와 분자 모든 항에서 약분이 되므로 남은 항인 x 플러스 a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a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2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가 5가 된다. 따라서 넘겨서 계산하면 a는 4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깜짝이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면 우리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면 기본에서 여기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내용,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우리가 아는 얘기 하는 건데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 함은 x는 a에서 연속이라 함은 일단 a로 가는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극한값과 1번에서 구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연속이었고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분 계수를 구했을 때 그야말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즉 미분 계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그 옆에 박스를 보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네. 그래서 이거 명제예요, 명제. 좀 뭐지? 아니. 참인 명제. 미분 가능이면 연속. 수하. 네. 이거 한 번은 못 잖아. 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요. 근데 이건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줄로 썼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참인 명제인데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역은 그때그때 달라요. 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건 순간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건 순간 변화율을 계산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순간 변화율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아까 순간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장 딱 파악하기 좋은 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접선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접선이 생길 수 있으면 순간 변화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연속인데 그럼 반대, 연속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은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여기 연속하면 그러면 미분 가능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애들 여기가 x가 a인 점이야. 자,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으려면 이렇게 완곡한 곡선의 형태. 그죠? 아니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형태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 A는 지금 보시면 직선 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점이어서 자, 이 점에 접하는 접선을 얘라고 할 거예요? 얘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1차 함수는 응. 미분이 불가능. 아니요. 1차 함수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미분이 가능하죠. 되려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은 그냥 그거 자기 자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이거라고 하기에도 그쵸? 이렇게 딱 정해진 하나의 수렴값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좌우 극한이 그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 뾰족하게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보시면 A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잖아요. 끊어지진 않아요. 연속이긴 연속이야. 그러나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연속은 하지만 미분 가능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역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요 명제의 증명이 거기 써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미분이 가능하면 거기서는 무조건 연속이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즉, x가 a로 가는 극한을 했을 때 x와 a의 차이 그리고 그때 함수값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딱 수렴하는 값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대로 계산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극한의 계산의 특성상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의 극한에서 분모나 분제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나머지도 0이 되어야 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을 분자의 식인 fx-fa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극한을 실제로 우리 극한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극한을 해보시면, 얘 극한값이랑, 근데 a를 대입해서 계산한 얘는 상수잖아요. x가 없죠. x에 a를 대입해버렸으니까. 그러면 x를 a로 보내는 극한이 얘한테는 소용이 없겠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fx를 우변으로 넘겨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x를 a로 가는 극한을 fx에 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온다? fa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x는 a에서 연속이란 얘기죠. 이 함수를 a로 가는 극한값. 얘는 함수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그 둘이 같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즉 미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하면 기본으로 연속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참이다. 미분이 되면 연속인 거예요. 반대는 참 아닌. 그래서 무조건 참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요것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연관된 보기 5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5번.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자, 그러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같이 조사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보는 게 이득이겠어요? 미분. 그렇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미분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미분 가능부터. 자, 1번. fx가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을 확인해보자. 요식 쓰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는 0에서죠.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니까. 자, 보시면 x-0이니까 x분의 f의 x 빼기 여기다가 0 넣어도 0이니까 뺄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식 직접 넣으시면 되겠네요. x분의 x제곱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럼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극한값이 존재. 즉, 지금 미분 계수의 식에 맞춰서 계산을 했는데 그 값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미분 계수는 0이라는 값이 존재. 따라서 미분 가능.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면 기본으로 연속.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 2번은 fx가 절대값 x로 주어져 있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왜냐면 0 넣고 계산하는 건 어차피 다 0이어서요. 근데 절대값이야. 그럼 절대값은 범위에 따라 나눠 계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0으로 가는 극한을 뭘로? 좌우 극한으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자, 얘를 x의 좌극한으로 계산하시면 절대값에 들어가는 x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돼서 그냥 마이너스 1 됩니다. 그쵸? 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그러면 절대값에 들어가는 x가 0보다 큰 플러스.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x분의 x 1. 미분계수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미분계수도 결국은 극한값 계산이기 때문에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좌우극한이 다름.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연속은 연속대로 따로 해봐야 되는 거지. 실망한 표정. 자, 근데 이게 연속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거 연속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절대값 x여가지고 네,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원래 f는 x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에서 x를 계산해서 나오는 모든 값들 중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애들이 절대값 거쳐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즉 x축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 애들을
위로 플러스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4개. 절대값이었으니까 플러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값 x는 이렇게.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래프가 돼서 미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끊어지진 않잖아. 네. 연속. 그렇지. 와. 그래서 미분 계수는 없지만 연속은 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네. 9분 남았어. 9분 동안 9분 남았어요. 문제 3교시에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야겠네. 자, 기본 문제 하나 하면 우리 쉬겠네요. 아. 쉬는 시간 잠깐 하고 2교시 하면 이제 금방 집에 가요. 대신 저녁 시간이 없어서 집에를 금방 갑니다. 집에 가면 똑같지 않아요? 어? 아니, 학원에 온 시간으로부터 집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졌어.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얘들아. 어차피 네 이러면 더더나 슬프다면 네 해봅시다. 3-1 함수 기본이에요. 기본. 자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여기에서 x의 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자. 당연히 a, b가 값으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1번 x의 값이 a부터 b까지. 그럼 말 그대로 x의 값이 a일 때부터 b까지일 때까지의 x 변화율과 a일 때 함수값, b일 때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해봅시다. x 변화량은 b-a 분의. 근데 a와 b 중에 뭐가 크고 적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뭐 사실은 뭐 a-b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은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제 큰 순서대로 그지? 네. 준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b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인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4에서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인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했는데 뺄 테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저도 A, B로 묶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정말 4는 천재야. 풀마사 지워지고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시면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그 다음 3a를 3으로 이렇게 묶으면 3b 마이너스 a. 하고 얘를 분모에 b 마이너스 a. 하시면 b 마이너스 a가 착착착 지워져서 b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b 플러스 a 플러스 3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아직은 걔네들이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매뉴얼은 확실하니까 저게 답이라니. 그렇게 하면. 문자가 남았는데 그럴 수 있지. 자 위에 평균 변화율이 1이고 그러면 b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고 계산한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 b는 a 플러스 2라면 b는 a 플러스 2다. 그럼 이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다 넣으면 A는 마이너스 2고 2a는 마이너스 4니까 그렇지. a는 마이너스 2고 b는 0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1번의 평균 변화율이 같대요. 1번의 평균 변화율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3 이거 그때 c를 a, b로 나타내보자. 자 그럼 c에서의 미분계수는 임의의 x와 기준으로 정해진 c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인 fx와 fc의 차이. 그런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얘네 둘의 차이를 그렇지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x를 어디로? c로 극한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x와 c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1번에서 계산한 게 x랑 c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c가 되겠지. 맞아요? 지금 요거랑 비교해보면 b 자리에 x가 들어가고 a 자리에 c가 들어간 거잖아. 거기 앞에 극한만 붙은 거죠. 그러니까 식의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플러스 c 플러스 3 이렇게 될 건데 앞에 x는 c로 간다는 극한이 있는 거지. 따라서 x 자리에 c를 넣고 계산해 보면 얘가 2c 플러스 3이 나오는데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3과 같다. 그럼 양변의 상수는 지워지니까 2c는 a 플러스 b고 c는 뭐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어떤 의미예요? c가 그렇죠. c가 여기 평균 변화율을 구한 a와 b의 중점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울기를 구했어. 그런데 이 기울기와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니 걔가 어디 있더라? 얘네들의 딱 가운데 있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게 1번 문제. 와.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궁무진해요. 활용이. 네,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고 여기가 C인데 얘네 둘이 이렇게 딱 중점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분입니다. 네, 이제 미분의 길에 들어오신 거예요. 잠시 시간이 와. 끝났다. 이야.